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양산 속도를 더욱 앞당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보며 중국 못지않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일본인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전투기 개발에서 고배를 마시며 지지부진한 성과를 냈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 KF-21 전투기 산업의 진행을 보면서 내심 부러움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자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가 KF-21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와 함께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사업계에서 정의한 6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 F-35, 그리고 중국이 자칭 5세대라고 부르는 J-20 전투기처럼 스텔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음속의 5배를 가진 극초음속 무기와 전자파 공격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 드론 부대와 통합 전술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F3 프로젝트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의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일본은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기에 라이벌인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KF-21의 모든 시제기들이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성공하고 양산에 돌입하자 일본 방송 채널에서 군사 전문가를 초빙해 이 소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날 초빙된 일본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KF-21 전투기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의 F3 전투기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는 KF-21과 일본의 전투기는 각각 독자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했으며 KF-21 전투기는 고도의 기술력과 탁월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F3와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F3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2030년 초반에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 전력화될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밖에도 F3는 스텔스 기술, 초음속 순항 능력,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서 F3를 개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일본의 항공 전력을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주변국의 공중 위협에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미국산 F-16과 F-15K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소개하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에는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였으나 5세대 전투기에 비하면 전자전 능력이나 스텔스 성능에서 13기의 KF-21은 한국의 국가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F3와 KF-21의 성능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이 개발하는 F3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스텔스 기술, 초음속 순항 능력,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서 KF-21 전투기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비교를 하기 위해 F3용 미사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였는데요. 그가 이날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F3에 장착될 미티어는 기존의 미티어와 동일한 크기와 중량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항공전자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수정한 것으로 기존의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F3용 미티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개발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계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술은 블록 적층식의 구조 해석과 복잡한 비행 상태에서의 열 공력 구조 등이 종합적인 해석 기술을 통해 기체의 성능과 안전성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비행 시뮬레이터와 연동한 기체 인증, 기체 라이프 사이클을 모의한 구조 취약성, 정량화 해석 기술을 통해 기체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F3의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항공기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항공기의 형상 설계부터 성능 예측, 구조 해석, 제어 시스템 설계까지 다양한 과정을 컴퓨터로 모의할 수 있으며 실제 비행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자신들의 F3 DX 설계 기술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설계 용도에 따라 다른 것뿐 F3와 KF-21 전투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F3는 스텔스 기술로 인해 적의 레이더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단점으로는 스텔스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무장창에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적의 레이더망에 쉽게 포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외부 무장창에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화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F3와 KF-21 전투기를 비교를 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전투기 전문가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은 F3를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계획대로 모든 6세대 기술들을 모두 끌어모아 F3에 구현시킬 수 있다면 KF-21 전투기와 비교했을 시 당연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계획일 뿐 현실은 180도 다른데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5세대 전투기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판매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국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힘든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은 한 단계 한 단계씩 계단을 올라가는 듯한 개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기술들이 모이고 베이스를 형성해 궁극의 6세대라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진행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CJ기들을 블록 제로라고 하며 2026년 양산형 기체를 블록 1, 추후 완전한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다면 블록 2와 3에서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과정과 대한민국의 과정은 사실 많은 차이가 있으며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 일본의 열등감의 표출로 보여집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